예, 현재 대한민국 국보 1호는 숭례문입니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이 국보 1호를 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국보 1호 변경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사회부 신세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숭례문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20년이나 계속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징적인 문화재인 국보 1호는 현재 숭례문인데요. 이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건 지난 1962년 12월입니다. 이 지정 번호는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종의 고유 번호로 엄밀히 국보 1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화재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하지만 그 상징성은 작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숭례문이 국보 1호가 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지속돼 오고 있는데요. 20년 전인 1996년에는 현재 문화재청인 당시 문화재관리국이 국보 1호를 훈민정음으로 교체하려다 불발됐습니다. 이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재 전문가와 시민들이 이 국보 1호를 교체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좀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20년 전과는 달리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많이 시민들의 의견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선호하는 쪽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적으로 과학성과 창조성을 인정받는 한글의 창제 의미와 해설의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돼야 된다고 답한 이들은 64.2%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더 적합하다라고 의견을 낸 사람들은 20%에 불과했는데요. 이 3배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숭례문의 국보 1호 지정이 일제잔재라는 점입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문화재 지정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각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군이 한양으로 입성한 문이 바로 이 숭례문이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정통성 부족의 문제는 국보 1호를 뒤흔드는 논거로 아주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도 사실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2008년에 숭례문에서 방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조금 애통하게 봤을 텐데, 자, 이 화재로 인한 훼손도 국보 논란에 좀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화재로 숭례문은 그 문루의 상당 부분이 소실됐는데요.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숭례문의 국보 1위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목조 건축이 부분적으로 훼손됐다 하더라도 역사적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데 의의를 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복구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이 부패와 복구 과정의 부실 공사 의혹도 많았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이 숭례문의 권위가 더 실추되면서 국보 1호 작용론 시비를 둔 이끈 공방은 더 불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국보 1호의 지위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제가 아니라 대체라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네, 우선 지정 번호를 해제하는 것은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대체할 수 있는 안이 있다는 점도 이 이유일 텐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이 대체로 떠오릅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앞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능가하는 문화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할 경우 이 자격을 둘러싼 문제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논란이 시작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 대체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해례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유홍준 명지대 석좌 교수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당시 문화재청으로 재임하던 2005년에 국보 1호 교체 의견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바로 후보 1순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사립기관인 간송미술관이 소장을 하고 있고 이 1940년도에 입수했을 당시의 과정이 좀 불명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 이러던 차에 경북 상주에서 2008년도죠. 또 다른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네. 이 발견된 해례본이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지만 최초 발견자인 베이키 씨가 이
그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또 이 책이 발견된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것보다 더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라는 점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반대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국보 1호를 지금처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리 번호에 불과한 문화재 지정 번호를 두고 대립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생산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보 1호가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들의 주요 논거입니다. 국보 1호를 또 바꾸게 되면 2호, 3호에 대한 문제가 또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는데요. 또 보물이나 사적과 같은 다른 국가 지정 문화재들도 이 같은 변경 요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문화재의 서열을 매길 수 있다는 생각이 국보 1호를 바꿔야 하느냐의 논란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보든 보물이든 지방문화재든 서열을 매기기보다 모든 문화재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일단은 시민단체가 국보 1호 변경을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공은 국회에 넘어가게 된 거죠? 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의 첫 번째 청원이 바로 이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인데요. 법률안처럼 일반 의안에 준해 처리됩니다. 또 청원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는데요.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국회로 이 청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국보 1호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국보 1호를 교체해달라는 건의서를 문화재청에도 제출한 바 있고 또 이러한 문화재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12만 명의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 지정번호 폐지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백억 원의 교체 비용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점도 이유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은 우선 문화재 지정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이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서 이 문화재 개념과 번호 지정 또 폐지 여부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국보 1호 논란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모쪼록 국회가 이 민의를 수렴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신세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